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또 오늘 또 보람찬 하루, 또 유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 기본서 11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준비됐나요? 자, 지난주에 제가 좀 과제를 드렸을 건데 과제 충실하게 해 오셨겠죠? 이따 쉬는 시간에 검토를 해서 해오지 않으신 분들은 메일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11페이지 보겠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의 용도 구분 파트 하나 있죠. 1번 이 국토의 용도 구분할 때 용자가 무슨 용이냐? 쓸용입니다. 쓸용. 토지의 쓰임새를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정해서 주는데 그걸 용도 정의하고 이 국토의 쓰임새는 크게 네 가지로 정해놓고 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크게. 그 보면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11페이지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보호지역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국토의 사용도 구분할 때 사자가요 한글을 지워버리고 이해하기 좋게 아라비아 숫자 4로 한번 수정해 보세요. 사용도 구분할 때 사자를 아라비아 숫자 4로 수정하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 국토는 크게 몇 가지 용도로 구분해 놓고 있는가? 네 가지. 이렇게. 자,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국토계획법. 그렇습니다.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약칭해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하자고 했고 이 법은 12문제 나온다고 그랬고 이 법은 행정청에서 국토와 관련하여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서 공공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법에 나오는 계획 중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 중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인데 도시군관리계획보다 더 상위 계획으로서 국가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도 있었나요? 광역 도시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도시군 계획도 있었고요.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기본하고 관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계획,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상위 계획 그랬죠. 이 체계표를 항상 뭐랬다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이 내용들이 쉬워질 건데요. 그리고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이 내용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도시군가로 토지의 쓰임새를 최종 결정해서 나가게 되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이 6가지를 좀 써오시라고 했을 건데요. 5번 좀 써오십시오 그랬어. 생각나죠? 6번 썼어요? 잘하셨어요. 100% 합격하실 거예요. 5번은 기본, 6번, 10번 이제 합격하게 한 그 노력이라 볼 수 있죠. 6가지 썼는데 그 6가지 첫째 용도 지역 그 지정하고 변경 이거 할 때 계획적으로 하죠. 그 계획이 여기서 나오는 이 계획은 도시군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쓰임새 용도죠. 이걸 1차적으로 정해 놓고 이것 가지고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2차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지정할 때도
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또 3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지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용도 구역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오, 5개. 약자로 개시, 수도, 입, 그것도 좀 써오시라고 그랬을 건데 한 번 정도, 뭐 그 이상은 차입니다만은. 자, 그래,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이것들을 지정 그리고 변경 하게 될 때는 계획주로 합니다. 그 계획이 도시군각입니다. 하나, 작년 제정된데 법을 개정하면서 추가해서 여기다 그냥 별도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게 입이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때 구역 계획이라 했죠. 이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는데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도 계획주를 합니다. 그 계획이 도시군가력입니다. 특히 이 도시군가로 여기다 도로 설치를 위해서 딱 결정했다. 여기다 공원인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결정해놨다. 그럼 이제 이걸 계획시설을 합니다. 도시에다 했다면 도시계획설, 군에다 했다면 군계획설,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설이요. 이 시설,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이걸 이제 설치하는 사업, 공원 설치, 뭐 도로 설치, 이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는데, 이 사업은 이 법에서 국토계획법이 이 법에서 시행자 시행 절차를 직접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한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정비사업, 이 사업을 하게 될 또 그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이 도시군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절차가, 사업의 시행 절차가 아주 그냥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그 절차를 규율해서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양이 많은 관계로 이 법에 따라 규율을 해서 시행하면 이 법을 운영할 때 너무 혼란스럽다 하여서 특별법인 개별법을 만들어서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 법들을 말씀드린 바 있죠. 이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서 그 절차를 상세히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가? 도시개발법. 그래서 제2편, 2편에 제2편 해서 도시개발법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특별법이 도시개발법이요. 그 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공부할 것이며 그 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은 별도로 몇 문제가 출제된다 했습니까? 6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 그 시행 절차 역시 무슨 법에서 규율하고 있느냐?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편에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
이 법을 통해서 별도로 그 절차를 사업 시행 절차를 상세히 구체로 규율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개법을 공부할 때는 이 법을 우리가 상세히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사업은 무슨 법을 통해서 공부하느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그 법을 통해서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6문제 이렇게 좀 연결해서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 세 가지 사업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다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은 무슨 계획을 통해서 시행한다? 도시 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 사업 이렇게도 해요. 그래 도시 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는가? 도시 군 계획 사업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주십시오. 도시 군 계획 사업은 몇 가지 있느냐? 세 가지.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했을 거요? 했나 안 했나요? 지난주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가 뭐가 있었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뭐 지역을 특정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고 이양원 환경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요. 이걸 지정하게 될 때도 또 변경하게 될 때도 계획주를 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죠. 이 계획도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시행합니다. 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이와 같이 총 6가지가 있다. 6가지 중 1번, 2번 그리고 3번과 5번과 6번은 국토개법에서 우리가 상세히 공부를 할 것이고 4번만 두 가지 법을 통해서 별도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고 지금 우리는 1번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 그래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남쪽에 있는 땅을 국토라 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땅을 일단 놔놓고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는 바로 각각의 땅에 필지가 있어요. 필지. 그래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를 통해서 각각의 필지에 토지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유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수정 자본사입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예요? 아니면 바로 수정 자본사예요? 아니면 순수 자본사예요? 맞춰보세요 한번.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주의다, 순수 자본사이다, 수정 자본사이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몰라도 되는데 그냥 찍어보세요. 우리가 그 중학교 2학년 사회책에서 어마어마하게 파고들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 인정되는 자본사인 사회인데 수정 자본사이다. 원칙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바로 법에 근거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해서 때로는 소유권을 법에 근거해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수정 자본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수 자본사회는 절대적으로 사유재산권이 보장돼서 이 땅이 A 거다 그러면 절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수정 자본사회가 아니고 순수 자본사회라고 그래. 근데 대한민국은 수정 자본사회이기 때문에 원칙은 사유재산권 각각의 땅에 대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절대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 근거해서 그걸 뺏어갈 수 있는 사회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에 근거해서 뺏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죠? 그래서 뺏어갈 때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법치사니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그때 뺏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과 그의 하위기본 법률인 공치법을 통해서 뺏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뺏어갈 때는 법에 근거해서 뺏어가야 돼. 법에 근거해서 법에 대한민국 법치사니까 왜 그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뺏어갈 때는 법에 근거해 뺏어가는데 정당한 보상을 해줘라 이런 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토는 각각의 필지의 소유권자가 쫙쫙 있지만 그 소유권자들이 이 땅 주 여기 뭐 여러 사람 땅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필지가 A 것, B 것이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여러 사람 땅이 있을 건데 그때 각각의 토지 소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여러분 이제 소유권자들, 토지 소유권자들은 세 가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능을 행사할 때 자기의 사익만 극대화시켜서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법에서 허용하느냐? 아니죠. 규제합니다. 그래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공장 지겠다 뭐 아파트 지기 아니고 법에 의하여 딱딱 규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공익실을 위해서 행정청에서 미리 땅의 쓰임새를 정해놓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자라든가 시도사라든가 대도시장이 이 땅은 주로 주거용지로 써라. 이거는 상업용지야. 여기는 공업용지야. 여기는 뭐 보전 이렇게 딱딱 정해 놓으면 우리는 그 정해놓은 그 땅의 쓰임새에 맞게 토지용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렇게 땅의 쓰임새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있는 것이 용도죠.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용도지구, 3차로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따당 1차가 뭐다고요? 용도지역. 2차 뭐다고요? 용도지구. 3차 뭐다고요? 용도구역.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할까 아니면 행정청에서 할까? 행정청. 누가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짝짝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네들이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까요?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할까요? 계획적으로 할까요? 계획적으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여러 가지 계획 중 무슨 계획을 동원해서 할까요? 도시, 군 관리를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 군가로 그런 것들을 지정할 때 절차가 있을까요? 또덕 해서 지정해버리고 말까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바로 녹적을 지정해 나갈 때 바로 먼저 현지 조사합니다. 기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계획을 위반합니다. 도시군관리계 위반해서 최종 결정해서 고시할 때도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치고 그 다음에 도시의원의 심을 쳐서 결정 고시하고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죠. 이걸 고시라고. 고시. 뭐라 한다고요? 고시. 고시되는 거 와서 직접 볼람 봐라 해서 열람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면까지 만들어서 정확하게 표시해줘요. 그걸 지형도면 합니다. 지형도면. 뭐라 한다고요? 지형도면. 이렇게. 자, 그래 이제 우리는 이 용도지역에 대하여 지금 보려 하는데 용도지역. 이 국토인 토지를 이용한다. 그럴 때 미리 토지의 쓰임새를 딱딱 정해주고자 행정처에서 이 용도지역을 지정해 나가는데 이 용도지역의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하고 산지는 이거 하면서 이용하세요라고 보전. 그리고 이건 개발해도 됩니다라고. 이 토지의 쓰임새를 보면 크게 개발하고 보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땅은 법적으로 보존이 세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어떤 땅은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 뭐 개발 아니면 보존, 보존하면 개발. 이렇게 그래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를 다시 변형했다. 다시 이렇게 이걸 변형해서 이게 국토다. 그래 이 땅은 개발해서 이용해도 된다라고 할 때는 바로 도시적이다라고 지정해주고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라고 지정을 해줘요.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는 개발이 쉬운 땅일까요? 보존을 해야 할까요? 보존. 이렇게 땅값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여러분 땅이 여기에 편입된 땅이 돼버렸다 하면 기분은 좋을까요? 별로 좋지는 않을까요? 별로 안 좋죠. 그러나 법적으로 절차 거쳐서 그걸 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했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자, 그래 이렇게 보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 자연 보존지 지정되고요. 그리고 이 보존과 개발의 완충지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도 허용하겠다라는
완충지대로서 지정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관리지역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전국토는 전국의 토지는 크게 쓰임새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걸 사용도로 구분해서 지정한 지역이다 해서 그게 몇 가지 지역으로 나눠놓고 있냐? 사용도 지역 알겠죠?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현재의 토지 이용 실태 및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국 물었어요. 이 전국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한다 했는데 그 네 가지 용도지 뭐냐? 사용도 지역이 뭐냐? 명칭을 아셔야 돼요. 사용도 지역이 뭐냐 이거에? 사용도 지역. 약자로 도, 간, 농, 자 이렇게 기하십시오. 도, 간, 농자. 도, 간, 농자. 과거에는요. 이 국토를 과거에는 5용도 책으로 바로 관리를 했었어요. 이 땅은 주로 개발해서 이용해도 된다. 도시적. 이 땅은 주로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완충지대로서 보존하되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해서 준 도시지역, 준 농림지역을 지정해서 과거에는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정쩡했던 여기 준 도시적 있던 땅, 준 농림적 있던 땅에서 난개발이 발생했어요. 난개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철저히 공적으로 좀 관리하면서 나가야겠다 해서 용어를 변경하됩니다. 이걸 없애버리고 그 지역을 싹 무슨 유로 변경해서 지금은 관리하고 있느냐. 관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현행법,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에도 준 도시적 준 농림적인 용도적은 없다. 이것도 아셔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국토는 도시적, 준 도시적, 농림적, 자연보지로 구분 지정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지역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셔요. 준 도시적, 준 농림적은 그 용도적 자체가 없어졌다. 그 지역이 2002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 무슨 주로 변경이 되도록 해버렸냐? 관리적. 지금은 이제 관리적이 바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와 관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에 자, 이 도시역은 어떠한 지역이 있다면 도시역이다 해서 정하는가. 그리고 지정하게 되는 목적이 있을 건데 주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이 도시역은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바로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있다면 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장래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짝치기가 중요해. 짝치기. 거기 책에 보면 나와있죠. 도시역이란 책에 보면 도시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다 지정한다 이거 나오죠. 그래 짝지가 중요해. 짝지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 지은 것이 뭐다고요? 도시역이다 이렇게 짝지기. 그래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해서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이거 하려고. 가장 먼저 나온 게 이렇게 네 가지 용어 안에서 개발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보존이 먼저 나옵니까? 개발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은 주 용도가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시 알겠죠? 개발. 이때 봐보세요. 여기 이 도시역에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또 예상되는 지역에다 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봐봐요. 우리 사람에게 여기 사람이 인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주택이 필요해. 의와 식은 다 해결되어 있잖아요. 옷, 식량 이런 거 우리가 먹고 살죠. 입고 살. 그래서 도시에게는 뭐가 많이 필요하냐? 주택. 그 다음에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과 상업과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업과 공업
그래서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에 예상된다 지역에서 개발을 허용하겠어. 이때 개발할 때는요, 주택 같은 것을 건축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주택이 그다음에 상가 건물을 건축해서 개발할 수 있고, 공장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 도시에 있는 땅은 주로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발했어요. 주택, 상가, 공장 건축을 해서 개발했다. 오래되면 한 40년 돼버리면 노후 불량건축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걸 부셔야 돼요. 철거해서 다시 여기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비를 주로 하는 사업 장소는 도시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정비 사업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도시역에서.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필요한 지역이다. 근데 자, 이 도시역에 있는 땅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을 하긴 하나, 일방적으로 싹 개발해 가지고 건물을 세워버리면 삭막해서 우리 도시들 좀 살기 벅차겠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서 제공하는 지역도 필요하겠죠. 산소는 어디에서 생산될까요? 산소는 식물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식물들이 많이 자라도록 보존할 땅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도 해야 한다라는 지역에다 지정한 것이 도시역이. 도시역은 주 용도가 개발 용도지만 무슨 땅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보존. 그래, 이 식물에서 산소가 생산되면 우리가 그걸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소 먹고 뭘 내뱉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다 흡수해서 제거를 해주고 있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의 쓰임새는 바로 이렇게 다시 네 가지로 크게 쪼개져요. 이렇게 도시역에 있는 땅은 크게 네 가지로 쪼개져. 여기 봐봐. 네 가지로 쪼개는데, 여기는 주로 주택을, 여기는 상가를, 여기는 공장을, 여기는 보전해서 푸른 그 나무들이 잘 자라는 땅에도 하자 해서 네 가지로 쪼개집니다. 이걸, 자, 여기는 주거적이다라고 쪼개주고, 여기는 상업적이다라고, 공업적이다, 녹적이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땅은 크게 몇 가지로 다시 쪼개지는가? 네 가지.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주십시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쪼개준다. 이걸 땅의 쓰임새를 쪼개준다. 가늘새 나눌 뿐. 그래. 세분. 뭐란다? 세분. 그래. 녹지역에 있는 땅이 있다. 녹지역에 있는 땅. 이 녹지역에 있는 토지는 도시역에 포함되는 토지일까? 도시역이 아닌 토지일까? 도시역에 포함된 토지다. 여기까지. 상업적에 있는 토지도 무슨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다? 도시역. 올해는 그게 한 문제 나왔어요. 도시역이 아닌 지역 찾아라.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땅이 도시역이 아닌 땅이죠. 이거 뭐 아주 기초적인 건데, 너무 쉬운 건데, 공부는 너무 쉬운 게 많이 나와요. 쉬운 것만 딱 건져버려도 75점 돼요. 75점. 얼마나 공부를 하면 쉬운지 어쩐지 몰라가지고 어려운 것만 콕 하려고 해가지고 틀리고 안타까워 죽겠어. 올해도 분석해보면 75점 정도는 가볍게 그냥 기초적으로 1년 내내 이렇게 성실히 따라오시면 75점 가져가기로 다 냈어요. 75점. 근데 이제 공부를 뒤집박죽 하신 분들은 그것도 힘들어요. 뭐 50점 맞기도 힘들고 50점 맞기도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공부를 안 하면 또 하나도 답을 구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이거든요. 몇 번 수십 번 했어. 올해도 이게 하면 도시역이 아닌 지역 찾아라. 도시역에 있는 땅 찾아라. 이게 다 도시역에 있는 땅들이에요. 알겠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은 다 무슨 지역에 있는 땅에다 쪼개놓은 거다고요? 도시역. 그래서 주거적도 도시역에 있는 땅이고 여기 도시역에 있는 땅이죠. 상업적도 그래요. 그래, 주거적은 주로 봐봐요. 주거적 주로 주택 중에서 건축물 중에서도 무슨 건축물을 건축들 하겠어? 주택이. 상업적은 주로 상가 건물이, 공업적은 주로 공장. 이렇게 이 연결이 되면 좋겠어요. 공업하면 공장, 주거하면 주택, 상업하면 상가 건물 지은 땅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래 여기 도시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땅, 여기 있는 땅은 주로 개발이에요. 개발. 뭐다고요? 개발. 녹지역에 있는 땅은 뭘까요? 보존. 이렇게. 그래 여기 이제 보존을 주로 하니까 녹지역에는 식물들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물들이 잘 자라서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생산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먹고 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러면 식물들이 다 흡수해서 정화를 시켜버리죠. 소중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적은
관리적은 자 이렇게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이 넘쳐 흐릅니다. 그걸 여기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 또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업과 임업이 농업과 임업이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임산물이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농림지역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도 좀 그런 지역. 또 적극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하기도 그런 지역. 어정쩡한 지역들 적극적으로 개발 허용하기도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게 된 것이 관리지역인데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이 바로 넘쳐흐를 때 그걸 수용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가 또 여기 봐봐요.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에다 정의가 뭐냐 그러면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하셔요. 뭔 지역이다? 관리지역.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 나왔잖아요. 거기 관리지역이란 바로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무슨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에 준하여 체계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농림부지능 산림보전차 자연환경 보전차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거기다 친 게 뭐냐 그러면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것도 짝치기가 중요해요. 짝치기. 관리지역은 그런 데다 정한다. 그래 이 11페이지를 공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51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51페이지 11페이지 밑에다가 51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그래 복습할 때는 여기 보고 한번 쭉 읽고 51페이지로 쭉 건너가서 한번 쭉 보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51페이지 이하를 가봐요. 51페이지 가서 보면은 이 도시역은 용도지역 나오죠. 찾았나요? 51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나와 있죠. 용도지역. 거기 보면 도시역이 보이죠. 있나요 없나요? 도시역이 있죠. 도시역은 뭐뭐 있다? 다시 몇 가지로 쪼개 있는데 크게 보면 거기 보면 도시역 보시죠. 51페이지 도시역 보면은 밑에 가로 1번 주거지역 밑에 상업지역 넘어가서 보면 공업지역 또 넘어가서 녹지역까지 묶어버려. 크게 묶어버려요. 여러분들 공부하적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4개를 크게 묶어버려. 쫙 묶어버려. 크게 쫙 묶어버려요. 쫙 묶기 힘들어요? 뭐 힘들 거 없을 건데 이렇게 쫙 하면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쫙 하면 묶어져 버린데 시원하게 그냥 퍽 묶어버리라. 묶었죠? 그래 한눈으로 딱 도시적은 크게 보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세분되어지구나.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볼까요? 관리적 보고 계신가요? 53페이지인가 어디 있죠? 52페이지인가 있죠? 관리적은 다시 몇 가지로 세분됩니까? 세 가지 뭐냐 이거 보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고 계시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 보시다시피 이 관리적은 여기 보세요. 이제 관리적은 세 가지로 세분이 되는데 여기 봐봐요. 관리적은 이 관리적 있는 토지 중에서도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또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리적 중 자연환경 보존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세분하게 될 때 다시 자연환경 보존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보존한 말 살려가지고 보존 관리적이다 이렇게 하고 농림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은 농산물 임산물 생산되는 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생산 관리적이라 하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로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고 계획적 체계로 관리가 필요한 이 지역은 계획관리적이다라고 명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이 관리적은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명칭을 아셔야 되겠다. 명칭 보전 생산 계획관리가 있다. 그래 자연환경 여기 봐봐요.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하여 관리가 곤란한 적이 있다는 보존관리죠. 농림지로 지하여 관리가 곤란한 적이 있다는 뭐 생산관리죠. 도시역에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로 곧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계획관리적으로 이렇게 좀 짝지를 잘 해두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 관리적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건 세분이라고 그래. 세분.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관리적은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관리적은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적, 문화 관리적으로 세분되어진다 이렇게 나왔어. 문화 관리적은 있지도 않거든. 명칭을 기하셔야 돼. 보전, 생산, 계획 관리적으로 세분된다. 이때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적으로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계획관리죠. 그리고 농림적에 준하여 그리고 농림적으로 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적이 있다는 것이 뭐냐 생산관리죠. 자연환경 보존으로 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적으로서 이 자연환경 보존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건 뭐냐 보존관리이다. 이렇게 짝짓기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존은 더 이상 세분이 안 되는 겁니다. 보존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더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쪼개진다. 이걸 가늘세 나눌 뻔해서 세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농림적에 있는 땅과 자연의 보존적은 세분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요. 지난주에 숙제 내던 걸 써왔다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농림적은 어떠한 지역에다 제하느냐 그 지정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11페이지 농림적이란 도시역에 속하는 지역에다 정한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다 정한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 그 말 중에 그래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역에 있는 땅 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도시역에 있는 땅에다 농림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도시역에 속하지 않는 곳에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도시에다 정하죠.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다 정하는데 주로 어디다 정하느냐. 여기 봐봐요. 농림지역은 주로 저기 이 시내에다 정할까요? 이런 시내에다 정할까요? 개발이 끝난 이런 데다 정할까요? 저 농지 아니면 임지에다 정할까요? 여기 나오죠. 농지 아니면 임지에다 정한다고. 땅이 어디다 정한다고요? 농지 아니면 임지. 그래 논 아니면 논, 밭, 논밭에 농지 있잖아요. 그리고 산에다 정한 것이 이건데 이때 바로 농지에서도 개발할 농지에다 정할까 보존해야 할 농지에다 정할까요? 보존이 산지 중에서도 임지 중에서도 개발할 산에다 정할까 보존을 하게 될 산에다 정할까 보존 이렇게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보존을 하고자 정한다 그랬어요. 보존. 그래 농지에 대하여 임지에 대하여 이 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임지라는 것은 숲 있는 땅 해서 이걸 산을 과거에는 공법에서 임지 그랬어요. 과거에 이 용어를 만들 때는 과거에는 산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지, 숲이 있는 땅을 임지, 산이라고 그랬어. 근데 용어를 바꿨어요. 임지란 말을 그냥 좋게 우리가 느낌 파고도록 지금은 용어를 산지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법에서 산을 표현할 때 뭐라 한다고? 산을 표현할 때 산지 이렇게 하셔요. 자, 그래 여기 보십시오. 그래 농림적은 농지 아니면 주로 어디다 정한다? 산지에다 정한다 그 말. 산지. 이때 전국에 있는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게 농지법이 있고 전국에 있는 산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전국에 있는 농지는 무슨 법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냐? 농지법. 전국에 있는 산지는 주로 무슨 법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냐? 산지관리법. 이렇게 하셔요. 자, 그래 여기 농지를 봅시다. 농지도 이런 농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천이 있다. 하천가에 물을 이용해서 바로 농사 질 수 있는 농지가 있어서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계단식 돈을 싹 밀고 포크로 밀어가지고 농로 개설하고 농로 개설하고 사이사이에다 어마어마 큰 농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아직 저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다. 그대로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어. 이때 이런 농지를 보존해야 될까요? 이런 농지를 보존해야 될까요? 이쪽이죠. 바둑판처럼 예쁘게 돈 들여서 경제적인 사업을 만친 이런 농지를 보존해 가지고 공짜로 보존해서 야 이거 개발 되도록 농지 소재를 못한다라고 막아가지고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경제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건물 지어라 아파트 지어버리라 막 허용해버리면 이거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농지는
테두리는 개발 못한다라고 딱 묶어놓을 수 있어요. 넓게 딱 묶어서 여기다 보세요. 이 농지 중에서도 보존할 농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지정하면 끝나버려요. 뭘 지정하면 된다고? 농업진흥적. 알았어요? 농업진흥적을 딱 증거시켜버려요.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이 시도사가 바로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보전차 지정을 해버릴 수 있는 게 농업진흥적이에요. 농업진흥적을 지정 고시하면 여기 있는 농지는 개발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보존해야 돼요. 근데 농업진흥적이 아닌 일반적인 이런 농지는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농림적은 여기에다 정할까 여기에다 정할까? 여기에다 정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농림적이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라든가 이런 데다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 농림적에 있는 땅은 개발이 쉽지 않다 이렇게 각의돼 있어야 돼. 각의. 그래 농업진흥지에다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지 중에서도 이렇게 이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쭉정이만 자라고 있는 산이 있다. 산지 중에서도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을도 있고 취락 마을도 있다고 가정하고 농경지도 있고 그래 여기가 바닷가고 여기에 모래사장이 있고 그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산 G는 A요 뭐 B요 C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D가 땅 G라 합시다. 산지. 이것도 산은 산지.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요. 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바람 불면 태풍 같은 거 불면 모래사장에서 모래가 막 함유돼 가지고 섞여 가지고 날아서 농경지를 뒤엎어버려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취락의 주민들에게 또 피해를 입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연분이 함유된 바람이 날아와서 농경지에 피해도 입히고 그 건물에도 피해를 입혀요. 이 이연분이 함유된 바람이 자주 날아면 이 건물이 수명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짧아질까요? 그래요. 그래 이 건물 때 철 건너면 이연분이 와서 막 때려버리면 금방 녹슬어서 금방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 있는 산에 있던 나무들이 잘 자라가지고 이걸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엄청 공초로 유익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 그때 그 산지 관리법이 그런가요? 산림청장이 법적 절차 걸쳐가지고 이 산은 바로 개발 못합니다라고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 보전산지 이렇게 하면 끝나요.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해버리면 이 산지 소자는 함부로 개발할 수 있냐? 없어요. 알겠죠? 그래 무슨 산지로 지정하면 된다고요? 보전산지.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이 전국산지는 이렇게 보존하고자 산림청장 보전산지다라고 딱 지정 고시한 산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산지는 준보전산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 준보전산.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준보전산지. 뭐라고 한다고요? 준보전산지. 여기 봐봐요. 잘 이해 드셔. 보전산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산지 중 보전을 해야 할 산지에다가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산지가 보전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에 있는 산지 중 보전산지 애의산지를 뭐라고 하냐? 바로 준보전산지라 해요. 이 정도 알고 계셔요? 뭐라 한다? 준보전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산지하고 여기 있는 산지 어느 게 법적으로 개발이 쉬울까요? 준보전산지. 이렇게 이해하셔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농림적은 준보전산지에다 정할까? 보전산지에다 정할까? 보전산지에다 정한다. 아까 농림적은 보전을 하고자 해서 정한 용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농림적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이 있다든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있다면 거기에다 지정해서 거기에다 정해서 여기 농업 여기 봐봐. 농업과
임업을 약자로 농립업 그래 뭐라 한다고요? 농립업. 농립을 지으시고 살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책에다 친 것이 뭐냐 하면 농립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존적. 이 자연환경 보존적은 주로 어떠한 책에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느냐. 이건 7가지의 목적 하에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보존성이 센 지역이 이 지역으로 지정되죠. 여기 봐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올수록 도, 관, 농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보존성이 아주 세서 개발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땅값은 쌀 것이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개발이 쉬워지니까 땅값은 비싸게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가장 보존성이 센 지역이 어디다고요? 자연환경 보존적. 그래 이 자연환경 보존적은 말 그대로 우리의 손때가 붙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손때가 붙지 않는 자연환경 저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 자연환경을 바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수자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수자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해안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리고 상선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리고 그 문화재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문화재 그리고 그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생태계 그리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상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곳에다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이다 이렇게 알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지고 3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존적도 그 지정 목적을 좀 읽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연환경 보존적. 그래 자연환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개발의 손때가 전혀 붙지 않는 공간 산 같은데 그런 데서 지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적이에요. 여기 봐봐요. 시험에서 뜻은 안 물어보지만 이해를 더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어요. 수자원하고 수산자원은 달라요. 수자원은 뭐냐? 수가 뭔 숫자일까? 물수. 그래 물 자체가 자원이다. 그것은 댐을 생각하면 되겠어. 댐. 팔당댐이니 뭐 여기 충주댐이니 뭐 대전댐이라는 이렇게 댐이 있다 가집시다. 댐은 정말 소중한 수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댐에 있는 물을 가지고 우리 그 수돗물로 공급하고 농업용수 다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 댐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댐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대부분 무슨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을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수산자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있잖아요. 이걸 수산자원이라고 그래요. 수산자원은 그래서 보호 육성에 이런 말 나와요. 보호하고 키운다 육성.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 수자원은 보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닷가에는 대부분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섬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해안가가 오염되면 수산물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양의 보존도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같은 문화재 있잖아요. 불교 문화재. 이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산에 따른 대부분 자연환경 보존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상선 보존, 팔당댐 상류 쪽에 그 지류들 있죠. 이런 상선이 오염되면 댐에 있는 물도 오염될 것이고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상선 보존 채취한 것도 자연환경 보존지이고 생태계 보존. 이 생태계 보물 같은 창고지역을 보고 그런데 생태계 보호지역은 늪지대가 대표적인 늪지대는 정말 소중한 생태계 보고예요. 보고 그걸 개발하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게 보존해서 개발 못하게 막고자 지정을 해버릴 수 있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몇 가지요? 7가지. 7가지를 약조로 이렇게 한번 써놓아요. 자수의 생문소 상. 그래 간첩이 있는데 간첩이 생문소예요. 자수라고 권유했대요. 자수의 생문수 상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의 생문수 상 이렇게 한번 그냥 살짝 해놓고 갑시다. 그리고 연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한 것이 녹적이다, 자연환경 보존이다. 자연환경 보존이다. 이게 짝치가 중요하거든요. 시험 구문은 짝치기 항상 짝치기. 그래 이 지역은 더 이상 세분이 안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왕의 본짐에 제가 아까 51페이지 이하를 보게 했는데
51페이지야. 51페이지 이하를 펴놓고 잠시 우리가 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